자, 가만 있어보자. 오늘 저 새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 있어요? 응? 저기 우리 저 새로 시작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교재는 아직 못 받았어요? 아, 교재는 안 꺼내도 괜찮아. 네, 괜찮아. 그래서 우리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매년 이 상반기는 이제 시험 보는 그 시험이 이제 그 4월 6일인가 국가직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또 6월 달에 이제 지방직 시험이 있어서 상반기로 이제 공무원 시험이 마무리가 되거든, 끝나거든. 그래서 이제 원래 새로 시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막 이렇게 이론을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다수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 시험 대비 문제풀이를 이제 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같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이제 문제를 주로 푸는 시간을 해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이론을 잘 모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보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대신에 이제 시작할 때 요 파트에서 얘기하는 게 주로 뭐다 하는 걸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그래도 오히려 또 재미도 있어.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 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뭘 공부하냐면 이제 행정 절차라고 하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에 관련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행정 절차는 20문제 중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응?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야. 왜 행정 절차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말하면 국민한테 어떤 행정작용, 행정조치를 할 때 내용만 문제 없으면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 우세했겠지. 내용이 문제 없으면 된다. 내용이 법에 맞게끔 하면 된다. 근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잖아. 절차,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특히 국민한테 뭔가 의무를 부과하고 이익을 박탈하고 이렇게 국민한테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할 때는 최소한 상대방한테 자기를 변명할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누가 뭘 위반했다고 영업정지를 시키려고 그래. 행정기관이 너 3개월간 영업하지 마.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미리 통보를 해. 당신 언제 뭘 위반해서 이렇게 법 규정에 따라서 당신한테 영업정지 나갈 예정이다. 미리 문서로 통보해줘. 응? 그리고 당신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거 있으면, 말할 거 있으면 언제까지 이거 의견을 제시해라. 그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 그거를 이제 참작을 해서 행정기관이 최종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으나, 그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으나. 만약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해놓고 상대방 얘기도 안 들어보고 변명도 안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해놓고 상대방이 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나중에 이건 위법이니까 이건 취소해줘 해가지고 막 소송 걸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소송에 재판에서 행정기관이 이거 잘못했다 이거 위법이다 없던 일로 한단 말이에요. 취소 판결 내리면 그 다음에 다시 행정기관이 다시 또 판결에 따라서 다시 한다? 그러면 시간 더 많이 걸리고 그죠? 고통만 야기하고 비용 고통 더 많이 야기해. 그지? 그러느니 처음부터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내리기 전에 상대방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고 들어본 다음에 그걸 참작해서 하면 마찰도 줄고 소송 비용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그지?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를 특히 국민한테 불이익 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얘기하면 불이익 줄 때 특히 사전 통지라 그래. 상대방 국민한테 미리 이러한 조치 나갈 거다라고 미리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거, 의견을 청취하는 거.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는 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돼 있어. 그 법에 따르면 상대방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이제 뭐 세 가지를 규정해 놨어. 청문이라는 게 있고 공청회. 응? 많이 들어봤지? 익숙한 말이잖아요. 청문, 공청회, 그다음에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거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공청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뭐 그런 거고 이제 그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건 그냥 제일 간단한 방식. 상대방이 행정기관 찾아와서 담당 공무원한테 이렇고 저렇고 자기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하는 게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거. 그다음에 청문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말하자면 양쪽 다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불이익 조치 받을 상대방 국민도 부르고, 응? 그다음에 그 불이익 조치를 하려고 하는 담당 공무원도 부르고, 응? 그래서 양쪽 얘기 다 들어보는 거지. 누가 이제 그 청문 주재자라고 하는 자가 선정이 돼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증거도 조사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청문이라는 절차, 뭐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의견 청취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냐면 이제 최종 조치를 내보낼 거 아니야, 그죠? 최종 조치 내보낼 때 상대방 이제 처음에는 행정기관이 상대방 6개월 영업정지 조치 하려고 했었어. 근데 상대방한테 미리 통보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참작해 줄 게 있더라. 이 사람 변명하는 게 조금 일리가 있더라. 그러면 6개월은 너무 심한 조치네. 그러면 참작을 해서 3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이제 최종 내보낼 수 있겠지. 참작할 게 없으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6개월 영업정지 내보내는 거고, 참작해 줄 게 있으면 참작을 해서 3개월 영업정지 조치 같은 걸 내보낸단 말이야. 그럼 내보낼 때 또 어떻게 돼? 또 중요한 게 있어. 왜 이 조치를 하는지 이유를 거기다 영업정지하는 조치 문서에 반드시 써야 돼. 이유 제시라 그래, 그걸. 응? 그래서 이제 이 이유 제시라는 건 적어도 상대방 국민이 영업정지를 받는 상대방 국민이 자기가 언제 뭘 위반했기 때문에 무슨 법에 따라서 이런 불이익 조치를 당하게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상대방이 납득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 문서에. 그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 받아보고 어떻게 돼? 나 이래서 이렇게 무슨 법에 따라 이런 조치를 당했구나. 그걸 알게끔. 그게 이유 제시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 행정기관이 이렇게 이제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조치는 이렇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나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지? 만약에 납득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뭘 갖고 싸워야 될지. 이거는 행정기관이 이런 위반 사실은 없는데 왜 이런 위반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하느냐. 가지고 나름대로 뭘 갖고 문제를 삼아서 소송을 걸어갖고 싸우면 될 것인지, 그래서 소송을 할 건지, 한다면 뭘 문제 삼아서 소송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이걸 불복한다 그래. 승복 안 하는 거, 불복할지, 불복해서 소송을 갈지, 이런 거를 결정하고 불복하는데 소송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정보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 다 이제 법이 있어.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논리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응? 국민이에요. 국가의 주인이. 그죠? 근데 주인인 국민이 도대체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뭔가 칭찬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국민에게는 말하자면 국민에게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 그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야. 그래서 이제 그 법률을 정해놓고
우리 행정기관,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정기관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리고 이제 청구를 하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이게 누구 어떤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정보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될 거 이런 건 빼고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몇 가지 예외적인 거 빼고는 다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구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공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서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 응? 청구한 사람한테. 만약에 10일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10일 최대 1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총 20일 안에는 공개할 건지 말 건지를 청구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고. 응?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이 정보 법에 따르면 공개해야 될 정보인데 응?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정보에 안 속하는 건데 왜 행정기관이 정보 공개 못합니다. 공개 못합니다 하는 것도 이제 왜 공개 못하는지 다 근거 이유를 쓰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걸 그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사람이 받아봤는데 행정기관이 정보 공개 못한다 하고 거부하는 이제 문서를 통보를 해왔단 말이야. 승복이 안 되면 또 뭐 할 수 있어? 싸울 수 있지.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이제 그 거부 결정을 한 그 공공기관에다가 이의 신청이란 걸 해볼 수 있고 보통 이의 신청은 해당 기관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보다 상급 행정기관, 상급기관에다가 이제 이 하급기관의 한행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 판정해달라. 신청하는 걸 보통 행정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급기관에다가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해 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정보공개 거부한 게 위법이다.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국민의 소위 알 권리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알고 싶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오늘날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인터넷 발달하고 해가지고 우리 뭐 개인에 관한 어떤 사생활이고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것들 뭐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 메일 주소도 그렇고 그지 이거 함부로 노출되면 그죠 뭐 광고에 이용돼가지고 저 휴대폰으로도 엄청 그 스팸 메일 오잖아 막 광고 내 주민등록번호가 내 메일 주소가 뭔가 유출이 돼서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 그지 어쨌든 이게 뭐 말 안 해도 오늘날의 개인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에 관한 이름서부터 해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함부로 노출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함부로 남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수집 못하고 함부로 이용 못하고 그다음에 남한테 그 정보를 또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되게끔 통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들면 개인이 됐든 정부기관이 됐든 우리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든가 그 개인한테 우리가 그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정보 주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법에서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동의가 없어도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그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상적으로 나서 CCTV 설치해놓고 막 개인 아무데나 설치해놓고 남의 거 촬영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다 이런 걸 규제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허용을 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더라도 또 그거를 원래 수집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벗어나서 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러면 또 이거 다 안 되고 이런 거 다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두 파트를 다 내기는 이심 문제에서 좀 그러니까 다른 데도 내야 될 게 많으니까 보통 한 문제를 내. 한 문제를.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정보 공개 쪽이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아. 근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내가 보는 시험에 어느 쪽을 낼지는 그 출제자가 뭐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뭐 똑같은 비중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응? 비중 공부해야 되는데 요걸 낼 때도 있고 요걸 낼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둘을 한데 묶어갖고 한 문제로 만들어내기도 한다. 응?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제 두 문제 맞으라는 10%. 응? 우리 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참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교재 2권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다 지금 해설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해설을 다 지금 못 따라가지고 지금 이제 한 3분의 2 정도 해가지고 했거든. 그래서 해설을 다 못 따라서 일단 오늘 수업 나갈 부분만 거기는 이제 이미 해설이 다 완성이 돼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본이 안 된 형태로 프린트가 갔어요. 응? 이제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었지. 그래서 아마 월요일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로 제본된 걸로 받을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하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이름 쓰라고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 묶어가지고 제본 형태로 제공될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이랑 똑같이 불편해. 제본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홀수 연도 문제만 2013년도부터 2021년까지 홀수 연도 문제만 모아놨단 말이야. 모든 공무원 시험 문제를. 그래서 이제 4월 달, 5월 달은 짝수 연도 문제를 또 쫙 풀어볼 거야. 응? 그리고 이제 3월 말쯤에는 4월 국가직 시험 대비해서 법률 개정된 거, 새로운 판례 나온 거 이런 걸 이제 추가로 또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정리해서. 자, 그러면 행정 절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런 표제 4페이지 문제 1번 아주 단순한 문제야. 근데 이 단순한 문제도 가끔씩 나와. 자,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라고 법이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지?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모든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를 다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 응? 중요한 작용 5가지 작용의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그래서 아마 해설에도 달려있을 텐데 5가지 작용 처분 그다음에 국민이 신고하면 신고받고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절차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이제 법을 만든 때 법을 제정 폐지하려고 할 때 입법 예고라고 하죠. 뭐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장관이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려고 할 때 국민한테 미리 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최종 정하도록 하는 입법 예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 계획 이런 거를 수립할 때 국민한테 중요한 행정적 예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민한테 이렇게 권고하고 협조 요청하는 행정지도라는 작용. 이게 5가지. 이렇게 5가지 작용에 관한 절차만 규정을 했어요. 응?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내는 게 뭐냐면 이거. 행정작용 중에 행정계획이라는 또 작용이 있었지. 또 우리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해서 국가하고 뭐 국민하고 이렇게 또는 행정계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국가하고 국민하고의 계약 맺는 이 계약 맺는 거에 관해서는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응? 행정계획, 뭐 수립 절차 이런 거, 계약 맺는 절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묻는 게 요거하고 요거 갖고 물어봐요.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거 골라라 할 때. 응? 이제 이거는 아주 그냥 아주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야. 응? 그래서 1번 보면 자 지문 1번은 신고, 지문 4번은 2개 들어놨네. 입법 예고, 그 다음에 행정 예고. 그리고 3번은 의견 제출하고 뭐 청문, 요거는 요거 처분에 관련된 세부 절차야. 응?
그러니까 이 처분이라는 게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게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해서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조치인데 아까 말한 대로 국민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공권력 행사 조치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고 그다음에 뭐 의견 청취하도록 돼. 의견 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문이라든지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처분에 관한 절차야. 응? 자, 아직 처음이니까 조금 상세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2번을 보니까 계획이 들어갔잖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행정계획, 그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뭐 확정하는 절차 이거 없어요. 그리고 공법상 계약 맺는 절차도 규정이 없어. 있으면 좋은데 안 만들어놨어. 응? 그래서 이것도 역사를 얘기하면 원래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을 1996년 12월 달에 이제 만들었어. 국회에서 통과시켰어. 근데 그때는 이런 것도 다 있었어. 법에. 만들려고 할 때 안에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건 너무 우리나라 지금 현실상 너무 과도하다. 응? 지키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많이 뺀 거야. 빼서 지금 5개의 작용에 관한 절차만 남겨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또 법 개정에서 집어넣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없어. 응? 자, 그래서 1번 계획에 관한 절차는 없다. 그죠? 자, 간단한 문제고 2번 봅시다. 2번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 절차. 일단 우리 처분이라는 건 공권력 행사로 법 집행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응?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지문 1번은 어떤 것 같아? 거기 1번에 보면 의견 제출 있잖아. 의견 제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행정위원회 국민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고 그래.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내릴 때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최종 영업정지 처분 나가기 전에 상대방한테 사전에 미리 통지해야 된다 그랬잖아. 사전 통지하면서 상대방한테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시오. 기간을 주잖아. 근데 상대방 국민한테 의견 제출할 기간을 줬는데 얘가 제출을 안 해. 자기 의견을 제시를 안 해. 그럼 뭐야? 언제까지 기다려? 그래서 법이 뭐 해놨어? 정해진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안 하면 그냥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청이 조치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1번은 거기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기간 내에 의견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해라. 이런 규정을 둔 거고 법 규정이야. 2번은 자, 여러분들 2번 이거 이건 대법원 판결이야. 자, 2번에 무슨 단어가 제일 중요하냐면 협약이에요. 협약. 자,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야. 협약. 간단히 협약이라는 단어로 기억해. 그리고 이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이제 맨날 이렇게 문제 똑같은 판례 계속 낸단 말이야. 자, 협약인데 뭐에 관한 협약이래? 뭔가 무슨 개인이 무슨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하고 협약을 맺나 봐. 근데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어? 번거롭게 이런 청문이니 이런 절차 이런 거 하지 말기로 하자 하고 행정기관하고 상대방하고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거야. 자, 머릿속에 기억할 단어는 협약.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청문 같은 거, 절차 같은 거 거치지 말자. 번거롭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안 거치고 불이익 조치해도 될까? 안 된다는 거야. 일단 행정절차법에 보면 이런 거 상대방 의견 청취를 안 거쳐도 되는 사유가 3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할 때는 원칙이 뭐라고?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돼. 근데 의견 청취를 안 하고 불이익 조치할 수 있는 사유가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 있어요. 4가지. 4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뭐라 하더라? 의견 청취를 안 할 수 있는 사유가 첫째가 긴급할 때, 아주 긴급히 조치를 해야 될 때.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다 생각 안 난다. 그 다음에 그 행정작용 즉 처분의 성질상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현저히 곤란하거나 매우 불필요하거나 또는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어떤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 뭐 이런 사유가 있어요. 응? 자, 어쨌든 그것도 문제 계속 풀면서 반복돼 나올 거니까. 자, 2번에 보면 첫째 줄 끝에 협약의 내용은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청문을 실시하는 등 상대방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배제하기로, 안 하기로. 배제란 말을 알죠? 의견 청취 절차 안 하기로 협약의 내용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거 안 거쳐도 되는 예외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응? 법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어떻게 될까? 우리 현실에 보면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보다는 우월적 입장이 있단 말이야. 우월적 입장이 있는 자가 야, 이거 우리 이런 거로 합의하자, 안 하기로 번거롭게 뭐 이런 청문 절차 같은 거를 하냐? 상대방 목적 대놓고 거부하기가 힘들어. 그치?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닌데 울며 겨자 먹기로 좋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기관하고 상대방 무슨 협약으로 이렇게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상대방 국민한테 불이익 조치할 때 안 거쳐도 되는 건 아니다. 응?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그래서 셋째 줄에 청문 배제할 수 없다. 청문 거치고 해야 된다 이거야. 청문 절차 안 거치고 하면 결국 그 조치는 뭐 지네들끼리 협약했다는 이유로 안 거치고 한 조치, 불이익 조치 위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응? 자, 2번 맞고 3번은 여기 3번이 답인데, 자, 3번에 첫째 줄 밑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란 말 나오지? 이제 공청회가 핵심인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전자공청회라고도 합니다. 응? 그걸 줄여서 전자공청회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공청회를 전자공청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전자공청회는 반드시 우리가 통상적인 공청회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야? 오프라인에서 강당 같은 데서 이제 공청회 하잖아.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청회, 통상적인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만 전자공청회를 실시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행정절차법에. 그러니까 전자공청회만 따로 하는 건 안 돼요. 통상적인 공청회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3번이 틀린 이유는 뭐야? 응? 정보통신만 이용한 공청회가 딱 떴어. 물어보는 거 맨날 하나야. 전자공청회만 따로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정보통신망 이용한 공청회를 개최하면 일반적인 공청회 또는 통상적인 공청회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공청회는 병행하지 않는다? 아니야. 일반적인 공청회와 그거를 할 때 병행해서만 전자공청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법 규정이. 법 규정을 잘못 설명한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은 이제 4번의 지문은 우리가 이제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조치, 공권력에서 법 집행하는 방식, 처분의 방식인데 원칙이 뭐냐면 원칙은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거기서 너희 뜻이 어떻게 돼? 신속히 해야 되거나 경미한 사안일 때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국민한테. 응? 그래서 그러니까 4번의 지문에 앞에 있는 원래 법 규정의 앞에 있는 문장은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인데 요럴 때는 말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국민한테 법 집행할 수 있다. 응?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좀 길잖아. 이거 판례 이거 아주 또 자주 나와. 그 앞에 키워드 퇴직연금 환수결정 이게 제목이야. 그 뜻은 뭐겠어? 공무원 퇴직한 사람 연금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행정기관이 당신이 그동안 받아왔던 연금 뭔가 잘못 지급된 게 있다. 응? 그거 어떻게 하래? 다시 반환해라 하고 이제 결정해서 통보를 한 거야. 반환 통보한 거지. 내용적으로 보면. 그걸 우리가 퇴직연금 환수 결정이래. 자, 요거 물어보는 거 뭐냐면 그러면 이거 어쨌든 상대방한테 불이익 주는 거 아니야? 퇴직연금 지급됐던 걸 그중에 일부 잘못된 거니까 뱉어내라고 하는 거니까 불이익 주는 거잖아. 그럼 불이익 주는 거라면 원칙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단 말이야. 그 성질상
뭐 곤란하거나 뭐 현재 불필요하거나 뭐 등등 이렇게 몇 가지 예외가 있어. 근데 가만히 봐. 거기에 이 처음 나왔으니까 그 둘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지? 법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거다. 응? 아, 이게 중요한 이유지. 자, 그러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응? 셋째 줄 끝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도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자. 상대방한테 퇴직연금 반환해 환수 통보를 했어. 근데 상대방한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고 들어본들 행정기관이 참작을 해서 뭐 환수할 금액 같은 걸 변경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지. 이미 다 뭐 법으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잘못 지급됐으면 잘못 지급된 금액에다가 뭐 어떻게 뭐 이자를 계산하든지 어떻게 해갖고 환수 금액이 다 정해진 거야. 법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진 거라 행정기관이 상대방 얘기를 들어본들 뭔가 변경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다 내용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한테 괜히 내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이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헛된 희망을 줄 수밖에 없잖아. 행정기관이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법에 의해서 다 난 거라는 거잖아. 바로 그래서 결론 퇴직연금 환수 결정 딱 나오면 결론 뭐라고? 법에 의해서 내용이 다 확정돼 버린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고 의견을 들어본들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행정기관이 환수 결정 통보를 했어도 위법이 없다. 응? 지금 나왔지만 이제 뒤에 가면 계속 똑같은 문장 나온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3번을 보니까 역시 행정절차법 틀린 거 고르라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아까 말한 5가지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을 할 때는 원칙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대로 해야 돼. 그런데 이 5가지 작용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행정절차법과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행정절차법 자체에서 9가지 목록을 쫙 써놨어. 9가지. 그래서 9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 안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9가지 목록이 대충 뭐냐면 다 다른 법에서 관련된 어떤 국가기관이 무슨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할 때는 따로 법에서 절차를 따로 정해놓은 법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뭔가를 결정을 하고 이런 걸 국회법이라는 법에서 다 절차 정해놨어. 응? 그러니까 국회에서 뭔가 의결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 정해놓은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있어. 국회, 지방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응? 기억나는 거 있다 그렇다. 그런 국가기관이 뭔가 하는 사항은 다 관련된 별도의 절차를 정한 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르라는 거야. 그래서 자 1번 국회, 지방의회 그리고 이 정도 기억하면 되는 거지. 응? 국회, 지방의회 또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이 정도. 응?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근데 다른 건 잘 물어보지도 않아. 맨날 국회 아니면 지방의회 물어봐. 응? 1번 맞아. 그 다음에 2번도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와. 2번 아주 잘 나오는데 자 중요한 그 첫째 줄에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이게 키워드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자 쉬운 말로 바꾸면 뭐야? 공무원한테 무슨 공무원 파면하고 응? 뭔가 징계하고 불이익 주고 하는 거지. 응? 공무원 인사 관련 조치하는 거지, 그지? 자, 요거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무조건 행정절차법을 적용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조치는
요럴 때만 여기 나왔지? 성질상 뭐야?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다든지, 응? 또는 불필요하다고 인정된다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지금 두 가지 들었잖아. 절차를 거치기 곤란 하나, 두 번째는 또 뭐야? 불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뭐야? 여러분 해설 가봐. 해설에 가면 두째 줄 끝에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상. 응? 해설에 있지? 아, 그러니까 원래 정확히 법 규정을 하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는 공무원 인사 관련 조치라도 어떻게 돼?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현재 곤란하거나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 할 때만 공무원 인사 관련 조치 행정절차법 적용 안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성질상 절차 거치기 곤란, 불필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 인사 관련 조치라도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순경시험 하냐? 치사 빤스로 내는 게 순경시험이야. 응? 그래서 거기 2번이 정답인데 왜? 두째 줄에 만 때문에 그래서 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법에는 밑에 해설문 법에는 세 가지 경우로 써놨잖아. 근데 거기 2번은 만자를 붙여갖고 두 가지만 써놓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된다, 제외된다 그랬잖아. 만 때문에 틀린 거지, 그렇지? 하나 더 있는데, 네, 그게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반복돼서 나오기 시작한다. 3번 지문 딱 보는 순간 뭐 했어? 무슨 단어 키워드야? 응? 협약. 그래서 협약 딱 뜨면 행정 절차 문제 물어보고 행정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딱 보니까 협약이라는 단어가 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 의견 청취 절차 안 거치기로 이제 협약 맺었다는 거냐. 근데 그랬다 그래서 지네들끼리 협약했다 그래서 이거 안 거쳐도 되는 거냐?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또 막 그 안 거쳐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거쳐야 된다는 거지. 반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또 엄청 잘 나오는 거야, 이제. 응? 4번의 핵심은 길게 말하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응? 그런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보통은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많이 내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근데 그냥 거부 처분이라고도 많이 내, 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봐. 여기에 보면 뭐 물어보고 있지? 사전 통지 물어보고 있다. 두째 줄에 국민한테 이런 조치할 거다라고 사전에 통지하는 거, 그지?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법 이런 법에 보면 국민한테 사전 통지 언제 하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법 규정이 당사자에게 즉 당사자는 이제 어떤 행정 조치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하거나 또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응? 때 이제 상대방한테 사전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할 때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러면 여기서 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과 관계되는 게 이게 권익을 제한하는 이게 이 단어야.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권리익을 제한한다는 거는 상대방 국민에게 이미 부여된 권익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대. 이미 상대방한테 부여된 권리익을 제한하는 뜻이래. 응?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상대방이 자기한테 권리익을 달라고 처음 신청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부여된 권리익을 제한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이미 허가를 내줬는데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지? 영업 정지를 시킨다. 이거는 이미 부여된 권리익을 제한하는 거잖아. 그거는 당연히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돼, 그지? 그런데
이게 허가를 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행정위원회 거부하는 건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부여된 권리이익이 없어 아직. 그러니까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이게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야. 권익을 제한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하는 것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논리적으로 법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니까 어떻게 돼? 사전 통지해야 될 대상이 법이 정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논리적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건 뭐 아주 그냥 이제 계속 이제 문제 계속 나와. 딱 눈에 띄는 단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응? 물어보는 거 결론 맨날 물어보는 거 뭐야? 사전 통지 대상 아니다. 맨날 물어보는 그거야. 응?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나오면 자 그래서 5. 자 그럼 뒤로 또 가보자. 이번에 문제 4번은 이유 제시. 이유 제시가 뭐야?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한테 뭔가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까지 거치고 나서 최종 행정기관이 최종 조치 내보내면서 왜 이 조치를 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걸 우리가 이유 제시라고 해. 응? 자 그러면 4번 이유 제시. 1번은 이유 제시의 뜻이야. 이유 제시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행정처분 등을 처분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적 또 사실적 이유란 건 예를 들면 뭐 왜 상대방이 뭘 위반했기 때문에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이유를 구체적으로 그 처분하는 문서에 명시해 놓는 겁니다. 응? 자 1번은 뜻. 2번은 그런데 이유 제시 이유 제시를 안 해도 되는 사유가 3가지 있어요. 응? 여러분들 해설을 먼저 봐. 해설 보면 자 해설에 이렇게 써놨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는 자 그거 밑줄 쳐주세요. 처분을 할 때는 해설 부분에 처분을 할 때는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이거 사전 통지하는 건데 사전 통지는 딱 법이 뭐냐면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미 주어진 권리익을 제한할 때, 즉 불이익 조치를 할 때 사전 통지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불이익 조치를 할 때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처분을 할 때는 이렇게 썼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 밑줄 처분을 할 때 거기 밑줄 치고 여기에는 뭐야? 우리가 불이익 주는 조치를 침해적 처분이라고도 하죠. 침해적 처분 할 때만 이게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처분할 때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써놨잖아. 그러니까 침해적 처분뿐만 아니라 뭐야? 국민한테 이익 주는 처분, 수익적 처분할 때도 이유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분이라고만 써놨어요, 법은. 응? 그러니까 모든 처분할 때는 그렇죠. 따라서 모든 처분, 응? 이 처분할 때는 그러니까 모든 처분할 때는 원칙이 뭐야?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응? 그래놓고 다만 거기 이제 밑에 색깔 입힌 부분은 3가지 경우는 이유 제시를 안 해도 된대. 응? 그 3가지 또 중요한 거예요. 외워야 돼. 자, 1번 신단긴, 그죠? 1번 상대방 국민이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다 들어준 조치를 할 때. 응? 그 다음에 2번째는 단순 반복적인 내용의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이유 제시를 안 해줘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이런 조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째는 긴급할 때. 응? 그래서 신단계 이렇게 3가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 규정의 구성이 어떻게 돼요? 모든 처분할 때 원칙적으로 이유 제시해야 된다. 행정기관은. 그렇지만 3가지 경우는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된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 거지. 그지? 네. 자, 그렇다면 지문 2번은 맞죠? 그죠? 이유 제시 생략하고 해도 된다. 신청 내용 다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이렇게 행정조치법 이유 제시 규정이 있잖아. 근데 왜 규정이 없대? 그죠?
그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이유 제시 규정이 있는데 없다를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키워드가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입니다. 하자의 치유,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이게 뭐야? 원래 행정청이 처분할 때 왜 이 처분을 하는지 이유를 명시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한테 영업정지 내보려면서 왜 영업정지 하는지 이유를 제시 안 하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위법이야. 그 영업정지 조치는 위법이야. 근데 위법인데 상대방이 소송을 하기 전에 이건 위법한 조치야 하고 소송 내기 전에 행정위원이 빨리 어떻게 돼? 빠뜨렸잖아. 왜 영업정지하는지 이유를 안 써보냈잖아. 그거를 뭐 또 따로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당신한테 영업정지한 이러이러한 법적 근거와 위반 사실 때문이다 해서 이유를 추가로 나중에 빨리 보내줘.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원래 영업정지 처분 내보낼 때 이유 제시를 안 한 위법 하자. 그 흠은 나중에 빨리 추가해서 행정위원이 보내줌으로써 그 위법은 치료가 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해 준단 말이야. 근데 너무 늦으면 안 돼. 행정위원이 빠뜨린 거 보완해서 보내주는 거 너무 늦게 보내주면 안 돼. 적어도 상대방이 여기 첫째 끝에 보면 불복할지, 즉 뭐 소송 같은 걸 제기할지 이런 걸 결정하고 그 불복 신청, 소송 제기하는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때 그 기간 내에 해야 보완해야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 그 기간 이미 상대방이 이거는 이유 제시를 안 하고 한 영업정지 처분이라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행정위원이 뒤늦게 빠뜨린 거 보내줘봐야 그 시간적으로 늦었다. 그때는 치유를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서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는 아무리 늦더라도 상대방이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신청하는데 편을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한 기간 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돼.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행정위원 이렇게 표현해도 돼. 행정쟁송 제기되기 전까지 뭔가 빠뜨린 거 보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상대방한테 뭘 이걸 빠뜨리고 보냈어. 그래서 이게 빠뜨리고 보내갖고 위법인데 그걸 빨리 추가로 보내주면 이제 처음부터 위법이 없었던 거로 치유된 거로 본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상대방이 소송하기 전까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대법원 판례야. 자, 정답은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문제 5번. 아까 1번하고 거의 같은 문제지? 오늘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까 5가지 작용의 절차. 그죠? 여기 또 뭐가 나왔어? 행정계획 또 나왔잖아. 주로 이 문제 내면 계획하고 공법상 계약. 계약에 관한 거 없는 걸 그려냅니다. 그래서 쉽고. 그 다음에 문제 6번 갑시다. 문제 6번 가면 자, 절차상 하자라는 문제에 절차상 하자라는 용어 나오지?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법이 정한 절차를 안 거치고 조치한 거 이때 절차상의 하자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안 거치고 한 조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1번 그러면 첫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누락 이게 키워드야. 그리고 셋째 줄 취소 사유. 한마디로 이 두 단어를 묶으면 무슨 뜻이 돼? 아니 초중고 애들 학교 앞에 술집 영업허가, 뭐 모텔 영업허가 이거 함부로 못 해줘요? 애들 학교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그 시장이 무슨 술집 모텔 허가 이거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 위원회가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있어갖고 거기에서 이거를 허가해도 될 것인지 아닌지 거기서 의논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된다 안 된다 이걸 이제 의견을 줘서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거야. 그 법이 그렇게 놨어.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도록 법이 해놨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1번의 문장은 뭐야? 그 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쳤다는 얘기냐? 안 거치고 그냥 시장이
그냥 단독으로 무슨 뭐 영업허가를 내줬다는 거냐? 학교 부근에. 그죠? 그러면 이거는 법이 정한 절차를 안 거치고 한 거에 대해서 위법인데, 근데 위법 정도에 따라서 또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요. 위법이 중대 명백해, 위법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이 있으면 무효인 조치. 무효인 조치는 그냥 처음부터 아무 조치가 없었던 거로 똑같은 거야. 응? 근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조치는 위법이 있지만 권한 가진 기관에서 취소 판정이 내려질, 취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일단 위법인 채로 효력이 유지되고 유지하는 게 이제 취소 사유야. 그럼 여기에 키워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는 거야. 응? 이거 만약에 틀리게 내면 무효라고는 말을 쓰면 틀려요. 이게 대법원 판결로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거의 원칙적으로 거의 대부분 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뭐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빼먹고 영업정지 시켰다니 이러면 위법인데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로 다뤄요. 절차 하자를 대법원은 거의 취소 사유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번 O. 그래서 1번은 문제 또 나오면 셋째 줄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게 무효로 써놨느냐 취소 사유로 써놨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다른 데는 바꿀 게 없는 거야. 무효로 받느냐 취소 사유로 받느냐. 예, 취소 사유가 맞다.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어떻게 돼? 다른 법령. 여기서 다른 법령은 이제 뭐야? 행정절차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응? 그러면 먼저 뭐라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이제 그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세 가지를 써놨단 말이야. 세 가지 방법. 하나가 이제 청문, 공청회, 그다음에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거야. 그죠? 그런데 보니까 원칙적으로 청문은 안 하고 청문은 거치지 않고 다른 의견 청취 절차.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의견 청취 절차가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법에서 원래 그 청문이라는 거는 이 출제 당시를 보면 이제 법에 두 가지 경우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세 가지 경우에 하는데 다른 법에서 청문하라 돼 있을 때는 거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문장은 다른 법에서 청문하라고 규정이 없대.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청이 청문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다른 의견 청취 절차, 그게 뭐냐면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거. 응? 그 상대방 행정에 찾아가서 자기 그냥 변명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거 한 가지만 줘도 괜찮다는 거야. 응? 자, 이건 뭐 특별하게 언급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두 개. 자, 첫째 줄에 청문 통지서 반송, 그 다음에 첫째 끝에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불출석,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한테 영업정지 시키려고 하는 예정인데, 그래서 또 행정기관이 청문을 하기로 했나 봐.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나 봐. 그래서 이제 언제 청문하니까 상대방 출석하시오 이렇게 통지서를 보냈어, 상대방한테. 근데 통지서 보낸 게 다시 반송되고 있구나. 그죠? 그리고 또 그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상대방 안 나왔어. 출석 안 했다. 그랬다 하더라도 단지 청문 통지서 반송 내지 불출석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불이익 조치를 하면서 청문 절차를 안 거치고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된대. 왜 이게 반송돼 갖고 왜 출석을 안 했는지를 또 알아봐야 돼. 알아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출석을 못 했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다시 날짜를 잡고 다시 절차를 거치고 불이익 조치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그걸로 청문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청문 통지서가 단순히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또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상대방이 출석을 안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불이익 조치를 했다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3번 어떻게 나왔어? 위법하지 않다라고 결론냈지? 그게 반대로 쓴 거야. 대법원 판결을. 청문 통지서 반송,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문이라는 절차를 안 거치고 불이익 조치하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반복 나온다. 4번 지문은 무슨 단어 키워드야? 신청받고 거부하는 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상대방한테 부여된 권리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니까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물어보면 맨날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사전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묻는 거야. 응? 아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보면 행정 절차 틀린 거. 자, 지문 1번 어때? 행정 절차법에 5가지 적용의 절차,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처분 절차, 그다음에 신고에 관한 절차, 행정예고, 행정사 입법예고, 행정주도. 맞네. 5가지 적용 절차 규정하고 있다. 2번 맞아 틀려. 아까 이유 제시였다 그래서 법이 처분할 때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그냥 처분할 때는 이래서 이거는 모든 처분할 때를 이유 제시해야 된다고 원칙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2번 맞겠지? 침익적 처분, 즉 불이익 주는 처분뿐만 아니라 이익 주는 처분도 원칙은 다 이유 제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죠? 2번도 맞고. 3번 또 나왔다. 이제 한 열몇 문제가 풀면 반복되는 거지. 계속 나오는 거야. 자, 3번 무슨 단어 나왔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결국은 사전 통지 대상 아니다. 4번은 이제 그 행정 절차의 헌법적 근거.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그 조치를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가의 활동은 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근데 헌법에는 이제 몇 가지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 활동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응? 예를 들면 뭐 민주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법치국가 원리, 그다음에 사회복지국가 원리, 그다음에 국제평화주의 원리 등등 이런 게 헌법상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4번이 잘못됐어. 근데 이게 뭐냐면 민주국가 원리하고 관계된 게 아니야. 민주국가 원리가 아니라 법치국가 원리. 응? 행정 절차의 헌법적 근거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나온다는 거 보는 겁니다. 응? 그래서 민주국가 원리 X.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응? 법치국가 원리야. 민주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거는 나중에 공부할 민주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거는 원리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정보 공개. 응? 정보 공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보 공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운영이 투명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그죠?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민주국가 원리의 바탕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지. 국민이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 이 국가 행정기관들 다 뭐야? 국민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말하면 하인이야, 하인. 그 주인이 니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정보 자료 공개해.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국민이 위임한 거니까, 그지? 권한. 그래서 이게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하는 거는 바로 이 민주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행정작용하도록 하는 건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법치국가 원리. 그래서 4번이 답이 됐고,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자,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 틀린 거 오라 그랬죠? 자, 1번 어떻게 돼? 아까도 잠깐 나왔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고 하면 그 조치는 위법으로 보지만 위법 정도는 무효로까지는 안 보고 취소 사유로 보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지? 그러니까 절차를 안 거치면 위법인데 무효로까지는 안 본다. 당연 무효 있고 그냥 무효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무효까지는 아니다. 맞습니다. 즉 취소 사유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이제 2번 끝에 보면 하자 치유. 하자 치유란 말 무슨 말이야? 행정위원회 맨 처음에 국민한테 처음에 조치할 때는 제대로 요건을 못 갖추고 해서 하자가 있는 조치가 됐는데 나중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게 되면 아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행정위원회 빨리 빠뜨린 걸 보완한다든지 몇 가지 사유가 있어. 그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치는 치유가 돼서 처음부터 흠이 없는 적법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논리를 하자 치유라 그래. 그럼 읽어보면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첫째 줄에 보면 청문서가 법이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했대.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읽거나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자. 우리 행정기관이 뭐 국민한테 누구한테 불이익 조치를 하려고 하면 이제 청문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행정기관이 날짜를 잡는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시장이 누구한테 영업정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청문을 하는 날짜를 예를 들어서 3월 20일로 잡았어. 응? 3월 20일 날 청문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문서로 통보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통보해? 상대방이 누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변명할 자료도 좀 찾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 시간을 주라고 법이야. 내만 청문을 하기로 3월 20일 날 날짜를 행정기관이 잡았다면 최소한 그 3월 20일부터 거꾸로 돌아오면 10일 전에 최소한 열흘 전에는 상대방한테 청문한다고 그 통지서를 열흘 전까지는 보내주라고 돼 있어요. 10일 전까지. 상대방이 적어도 10일 정도는 준비할 시간을 주라는 거지. 10일 전에. 법이 그렇게 해놨는데 행정기관이 10일 전에 보낸 게 아니라 7일 전에 보냈어. 그럼 법 어긴 거잖아. 법에서는 청문하기로 한 날짜를 잡으면 그날부터 10일 전에 청문한다는 통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는데 행정기관이 늦게 보냈단 말이야. 7일 전에야 보냈어. 그러면 일단 뭐야? 위법이야. 절차 제대로 안 거친 거지? 위법인데 상대방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왔어.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나왔대. 나와서 열심히 자기 변명했어. 응? 그래서 그 둘째 줄 쭉 출석 이의 제기도 안 하고 그 날짜에 출석을 해서 자기 변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대. 그렇다면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목적, 상대방의 이제 변명 기준을 들어보고 오는 거, 이거는 충분히 달성한 거야. 다만 날짜를 조금 늦게 보낸 거, 응? 요게 좀 위법이긴 한데 그 정도의 위법이 있었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와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기회가 보장됐다면 그 정도의 흠은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원래 조치는 위법이었지만 이렇게 치유돼서 처음부터 적법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 이거 치유된 전형적인 사례, 그지? 이거 뭐 어디를 비출 필요 없어요. 치유된 거다. 한번 읽으면 알지? 그 다음에 4번은 맞게 나왔지? 전자공청회, 통상적인 공청회야 병행해서만, 응? 그지? 병행해서만. 네. 그 다음에 4번의 키워드는 청문을 진행하는 주재자가 이제 선정이 돼. 청문 주재자는 뭐야?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두 번째 첫째 끝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중요한 단어야. 4번 문장에서는 결국 뭐야? 상대방이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나왔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안 나온 거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그냥 와서 자기 얘기할 거 포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다시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야. 청문 절차 그냥 그대로 끝내는 거야. 응?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안 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의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만 써냈지만 또 반대 조항이 있어. 상대방이 청문하기로 한 날짜에 안 나왔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끝내면 안 된대. 그러면 한 10일 정도 다시 또 10일 정도 뒤에 10일 이내에 다시 날짜를 잡고 청문하는 날짜를 잡고 상대방한테 다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대.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근데 여기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게 중요해.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냥 끝내도 된다. 자, 그다음에 9번. 네. 9번, 10번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합시다. 9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X네. 그죠? 행정절차법에 5가지 작용. 근데 둘째 줄 행정지도 절차도 규정이 있단 말이야. 행정지도도. 응? 근데 없다 그랬잖아. 무지 쉽게 냈어. 네. 그 다음에 2번 맞아. 행정절차법에는 제4조에서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행정작용할 때 지켜야 되는
어떤 원칙을 두 가지 원칙 규정했어요. 신뢰보호 원칙도 규정이 있고 4조 1항이 신의성실 원칙, 4조 2항이 신뢰보호 원칙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맞고 3번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사전 통지야. 그지? 근데 원칙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해야 된다. 그런데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사유 예외가 3가지 있어요. 3가지 중에 하나가 긴급히 처분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 3번에 보면 두째 줄에 긴급 나오지. 긴급할 때는 사전 통지 안 하고 해도 됩니다. 긴급 사전 통지 안 할 수 있다. 맞고 4번 이건 뭐 당연한 행정처가 이제 국민한테 최종 처분을 내보낼 때는 아까 뭐가 어쩌겠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했겠지? 그럼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 등 거기 보면 당사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인정하면 반영해야 된대. 반영에 이제 참작해라 이런 얘기죠. 규정이 있습니다. 맞고 자 10번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은 청문인데 여러분들 청문 3가지 경우에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때 하냐면 법에서 법에서 하라고 규정이 있을 때,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두 번째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허가 취소나 뭐 이렇게 불이익 조치 받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청문 절차를 합시다라고 신청이 있을 때 청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O,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는데 생각해보자. 첫째 줄에 뭐 나왔지? 신청서에 말하자면 흠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인데 여러분이 공무원 됐어. 근데 누군가가 뭐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에 기재사항이 빠져 있다든지 뭔가 첨부할 서류가 뭔가 누락돼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공무원들 바로 거부? 여기 반려란 말 나왔잖아. 반려 이꼬르 거부야. 바로 거부하면 안 돼. 원칙이 뭐야? 이거 언제까지 보완해 오세요 하고 먼저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보완을 언제까지 보완해 오세요 했는데 그 보완을 하라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완 안 해오면 그때 이제 거부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 첫째 줄 신청서에 흠이 있다. 그럼 지체 없이 뭐 해야 된다고? 보완 요구를 먼저 해야 돼요. 보완 요구. 그리고 보완 요구 했는데도 보완 안 해오면 그때 거부하는 겁니다. 바로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첫째 줄에 처분을 말로 써도 할 수 있다고 아까 배웠지?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하는 건데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 말로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일단은 말로 했는데 상대방 국민이 문서로 해주세요 하고 나중에 다시 요청이 왔대. 그럼 문서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 경우에는 말로도 가능하고, 근데 말로 했는데 상대방 국민이 문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문서로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법이 그렇게 하고 4번은 뭐 이건 당연하지.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때 누구나 정보통신망이요 의견 제출. 이거 공청회라는 게 원래 모든 사람 의견, 관심 있는 사람 의견을 다 수렴하기 위한 거라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제약 조건을 누구는 의견 제시 못한다. 이건 아니지. 이건 법 규정인데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우리 첫 시간은 이렇게 했고 이제 조금씩 빨라지는 거. 왜냐면 반복되는 문장들이 또 나오니까 빨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가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갖죠.